예, 최근에 이 인물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님. 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과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의 강성당원들로부터 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자는 비판이 있었던 듯한데요.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별도의 적절한 시기에 이거를 신청을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만나실 이유가 있나요? 안 만날 이유는 있나요?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만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거꾸로 반문해 보고 싶네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수박 색출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강한 강도의 조치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점점 더 강한 정당이 되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정권까지 차지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제공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비단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못 만날 이유가 있냐? 없다. 장동혁 대표와 본인도 이견이 없다라고 했어요. 저혁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정치 시그널 했던 말 중에 뭐냐면 민주당 봐라.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서 수박도 색출하고 정권,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 다 색출하면서 정권을 차지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요. 정말로 진심으로 강한 야당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폭주가 국민들의 수인할 수 있는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저 그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강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강한 야당 아니었겠습니까? 그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강한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 야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민주당이 그다음 범야권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야당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고작 107석 가지고 강한 야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율이 진짜 민주당을 압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국민들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여당의 그런 몰상식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수박하고 그런 정당이 뭐 도찐개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야당을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지지받지 않고 똘똘 뭉친다고 해가지고 그게 강한 야당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수박 색출 뭐 이런 거 민주당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좀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부분도 접견을 원하는 쪽이 가장 목소리가 큰 건 보수 유튜버들일 겁니다. 전한길 씨의 영향력을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석이 꽤 다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당원 가입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 우리가 원하는 도지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장, 군수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원들이 하는 거, 그게 민주정당입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운영자들 내지 유튜버들이 지금 특히 대선보다도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을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력 내지 그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경청해야 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중에서 특별히 취할 게 있다면 뭐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 부정선거, 뭐 계몽령 앵무새 아닙니까? 부정선거 무새처럼 돼버린 사람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이 금지. 예, 허언으로 돈벌이 했다. 먹잇감 주면 안 된다라고 했고 김재현 의원은 이거 보수 유튜버의 영향력이 입증된 거 아니야, 이도항 의원님. 근데 이제 좀 보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하고 뭐 5대 요구안 하긴 했지만 한 달 다 돼가는 와중에 뭔가 다시 전당대회 때 했었던 이 톤과 기조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역사상 가장 취약한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저희 민주당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독재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비판하는 데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칭찬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본인들이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고요. 국민의힘이 약해졌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들이 이준석 세력을 쳐내면서 그 분열이 엄청나게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그나마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한동훈계를 지금 내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전환길류에 저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모양새, 그리고 저들로부터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심판밖에 기다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강한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최약체된 그런 야당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마다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수박 색출이라는 표현. 물론 뭐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례가 본인이 뭐 맞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최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상대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민주당이 똘똘 뭉치긴 했죠. 근데 이 국민의힘 자체가 워낙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전행과 친윤들의 전행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민주당이 더 나아 보이니까 되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거든요. 당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식이든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정당이 기본적으로 선거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 차악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즉 상대되는 정당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이 돋보였기 때문에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렇게 닮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어떤 이 보수의 전통성을 유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해왔던, 개딸이 해왔던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수박을 해왔던 그런 걸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죠. 그런 상황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전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이나 등등을 보면 과연 중도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저런 착각을 하니까 계속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당이 국민으로서 매력적인 정당이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저렇게 대통령 면회가고 과연 저렇게 한다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환기 씨가 이제 본인이 스피커를 자처하고 자평하고 있고, 여기 나온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나볼 김어준 씨는 사실 본인이 자처하고 자평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스피커로 현실인데, 그 김진욱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지금 현직 의원인 곽상 의원이 머리 조아리면 정치할 생각 없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에 휘둘린다라고 했더니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는 게 떴냐라고. 이 당내에서 또 김어준 씨 두고 이런 설왕설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곽상원 의원의 이 문제 제기 그런 부분들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을 우리가 이제 제4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이 가진 영향력이 그만큼 입법, 사법, 행정에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언론 환경, 방송 환경, 미디어 환경에 변화를 담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유튜브라는 새로운 그 미디어 환경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또 영향력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들 속에서 과연 이것을 외면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서로가 뭐 아웅다웅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평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다르지만, 그 파열음의 정도는 다르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장외 세력과의 이게 연관을 어느 정도 지어야 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표 수박 색출 아니냐, 저희가 준비한 4위였고요.